3장의 걷기와 신발. 신발은 인간이 발전함에 따라서 맨발로 걷고 달리다가 발을 보호하고 또 발사기에 고안했고 사회적으로 분화함에 따라서 신발의 목적도 다양해졌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고 걷고 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역할이긴 하다. 하지만 세분화된 신발의 기능을 보고 걷고 뛰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신발도 있다. 예를 들면 역도화나 축구화를 신고 길을 걷는 것은 무리이다. 예식에서 사용되는 화려한 신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 켤레 수십만 원의 신발은 아무 길이나 걷는 게 아니다. 그 신발에 맞는 길을 걸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밑창이 양가죽으로 된 페라가모 같은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을 걸으면 발바닥이 매우 아플 뿐만 아니라 심히 망가진다. 범용화는 일반적으로 넓은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신발이다. 범용화. 걷기. 멋과 거니 드레스 슈즈. 드레스화는 정장에 신는 신발이다. 종교, 사회, 국가적인 행사에 나갈 때 입는 정장에 맞춰서 신는다. 여기서 정장이라 하면 국왕이나 국가 원수가 입는 턱시도 같은 예복을 포함한다. 드레스화의 특징은 신발의 본질적인 목적은 걷는 발 보호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위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 따라서 신발은 매우 정형적인 모습을 갖는다. 남자용 정장구들은 가죽으로 만들어지며 비교적 어두운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진다. 전형적인 남성 정장구들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옥스퍼드 구두이다. 몽크 구두는 몽크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이 신발에서 끈이 없다. 몽크 스트랩의 클래식한 멋은 장식인 스트랩과 버클로 이루어지는데 여성용 드레스 슈즈는 남성용 드레스 슈즈보다 다양한 색상과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슬링백은 펌프스와 유사하게 앞코 부분은 다소 밋밋하지만 펌프스와 구별되는 점은 뒤꿈치를 완전히 감싸지 않는다는 점이다. 좁히는 높은 고급의 슬리퍼로 16, 17세기 크게 유행했다. 하이힐. 다행히도 한반도에서 서양복식과 달리 지나친 것이 치중하느라 인간 성조차 무시하는 신발은 없었다. 상고시대 우리나라의 신은 형태에 따라서 하해리로 분류하며 여기에 신문에 따라서 구별을 두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간목에 신는 화는 신록이 있는 형태다. 마른 신은 울타리가 낮고 딱딱한 가죽과 백미를 속에 덧대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팔자를 그려야만 벗겨지지 않게 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독특한 팔자그림으로 걷는 양문어 보형문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드레스 슈즈는 인간의 걷기 능력 향상이라는 본질적인 면에서 벗어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의 과시욕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고상한 취향을 드러내는 신발이다. 모든 신발의 시작 일상화. 일상화는 매일 신는 신발이다. 특별한 사람이나 목적이 없는 신발인 만큼 일반적인 디자인의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일상화. 그러나 최초의 신발은 발을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었다. 보호하는 기능이었다. 소가죽 등등으로 한국인과 일본이 집신을가 100여 년 전에도 신고 다녔고 서양에서도 평민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맨발로 걸었다. 신발이 대중을 위해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856년 가죽을 바느질하고 재봉틀이 발명되면서부터다. 1839년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생고무에 황을 더하고 가열해서 가흥고무가 발명되면서 가난한 서민들도 비로소 신발을 신게 되었다. 이 인조고무는 이전의 가죽이나 천연재료보다 값이 싸고 가공하기 쉬우며 값도 저렴했다. 이런 가흥고무를 이용한 신발이 한 번 내어지는 것은 1919년 이하영이 설립한 고무회사에서 만들면서 1960년대에는 발을 덮는 가피와 발바닥이 닿은 창으로 구성된 새로운 신발이 등장해서 고무신과 세대 교체가 되어졌다. 매우 느린 속도로 변하던 신발은 나이키 공동에서 1970년대에 이렇게 되었고 보고는 와플 굽는 기계에 고무 화합물을 넣고 밑창을 구워내서 신발 밑바닥을 붙였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인 나이키의 와플 트레이너 러닝화는 곧 전 세계 육상 선수를 기록을 향상시키며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었다. 첫 번째 와플 운동화의 성공 이후에 빌 보그만은 회사 이름을 블루 리본 스포츠에서 나이키로 바꾸고 나이키 와플 운동화는 신발의 구조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처럼 신발이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기 시작한 이후로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어지는 도로에서 환경의 변화, 신발을 필요로 한 근본 원인이 바뀌었기에 신발의 구조도 바뀌었다. 그래서 현대인이 신발을 구매하면서 신발의 패션성, 즉 신발 자체의 미적 감각도 중시하지만 그보다도 옷과의 조화에 더 중점을 둔다. 현대인의 신발과 원시인의 신발을 비교하면 확실히 요즘 신발은 소재도 다양하고 색상도 조롭게 만들어졌다. 이제 걷고 뛰는 데 발의 중요성은 감소되고 신발이 발의 뼈와 근육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걷기와 의료화의 정의. 의료화는 걷고 뛰는데 불편함을 겪는 질병이 있을 때 처방되는 신발을 말하는 거죠. 의료화의 정의는 의료화는 당연하게 이제 뒤꿈치에 이렇게 맞춰서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것 등등. 교정화, 자세 교정 의료화는 꽤 선풍적이었다라는 거죠. 다양한 체형에 맞추어서 연결되는 치료화로 동맥경화 등 당뇨 환자는 궤양의 발생적 위험증 개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떨어지면서 또 여기에 맞는 당뇨화의 구조에 대해서 표준화된 것은 없고 이러한 교정과 치료는 질환자에 의한 특수화이다. 어싱 신발의 특징은 어싱 신발은 새로 출시 있는데요. 얼싱이나 접지라는 뜻이고 비바비 접지 신발, 발볼 넓은 거, 또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접지 신발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반신반의면서 시장이 출시하는 여성으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어싱 신발이다 라고 하네요. 비바미 어싱 신발은 우선 맨발 신발이다. 맨발 신발이 시장에 나오면서 2007-28년경 맨발 신발. 자, 맨발 신발의 효용성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주요 메이저 신발 브랜드들이 모두 다 맨발 신발을 출시했고 일본은 아직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비바비미가 발볼 넓은 신발을 만들게 된 계기는 김세윤 교수의 스본수도를 접하면서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족저, 근막, 예민한 무, 지회, 반증, 지간, 신경증 등으로 거기 이제 KSNS 등등으로 이렇게 의심 신발이다. 신제품 장사하면서 그럴 때 좋은 신발은 어떤 것이 그럴 때 좋은 신발인가? 현대 신발은 디자인을 매우 중요시한다. 신발은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인체의 움직임은 복잡하다. 아무리 가능식 뛰어나도 비바미 신발은 지면의 변화를 발바닥으로 느낄 수 있다. 건강에도 좋고 해서요. 독일의 의학자인 한네 마카르드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발 건강법을 행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했었다. 이렇게요. 신발과 충격 흡수 쿠션은 쿠션, 신발의 충격 완화 기능은 쿠션, 왼발로 달리는 것이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보다도 부상이 적고 운동 효율이 높다는 내용으로 2010년 이후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세계적인 신발에서도 왼발 신발 또는 최소주의 신발을 제작해서 마케팅하는 계기가 되어졌다. 충격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오히려 무릎이나 여러 가지로 약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쿠션이 없는 신발, 가던 신발 쿠셔닝은 사실 매우 기만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관절 충격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격 감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관절과 조직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실제로 쿠션이 더 높은 신발에서 충격의 대먹임 작용으로 증가한다. 가던 신발 쿠셔닝은 우리의 관절과 조직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 지면의 정보를 발의 신경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가락과 발목 움직일 때 지면의 모양과 상관없이 큰 힘으로 땅을 내딛기 때문이다. 지면 정보와 신체 운동 방향이 잘 어울리지 않은 상태로 발을 움직여서 몸의 체중 분포가 무너진다. 발 뒤꿈치, 발가락, 아치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체중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발, 발목, 무릎, 허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발의 운동성 향상. 신발에 쿠션이 있을 때 운동성 향상이 좋을까 아닐까? 역학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러닝하는 탄력성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중층을 만드는데 탄성 있는 신발은 땅에 발이 닿을 때 충격을 흡수한다. 그리고 가해진 힘에 반발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한 반발력이 생겨서 추진력을 생기게 한다. 그런데 반발력은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의 충격보다도 작은 힘으로 되먹이면 한다. 저 충격을 흡수하는 만큼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흡수한다. 따라서 신발의 쿠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충격 흡수는 커지고 또 운동 에너지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운동 에너지의 반환이라고 한다. 그럴 때는 체중의 1.2배, 달릴 때는 3.3에서 4배 이상의 힘이 발로 전해지는데 전해지는 운동 에너지가 크고 쿠션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커진다. 달리기, 걷기와 신발의 쿠션, 신발의 충격 흡수 기능은 달리기와 걷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신을 신고 달릴 때에 큰 차이를 보인다. KSNS와 딱딱한 신발, 수본수들은 특징적인 대지역을 개발해서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신발을 설계한 이유는 우선 발바닥 벌리 기능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벌리 기능을 현대적인 신발이다. 신발 발볼 넓이, 세련의가 질병에 관련된 발볼 넓은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발가락을 굽혔을 때 곡선, 이런 발은 무릎 관절 요체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오래 서 있으면 갖게 되는 병의 원인이 된다. 이제 구부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바닥이 부드럽고 기존 신는 신발보다 커서 뒤꿈치가 1cm 이상 공간이 생기는 신을 신고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은 딱딱한 피부각질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큰 걸 신으라 이 말이지. 볼 좁은 신발 때문에 생기는 질환은 발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볼이 넓은 경우도 있지만 평발이 되면 발볼이 넓어지기 쉽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몸의 인대와 혈줄이 약간 느슨해지고 발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니엘 호웰이 지은 신발이 내 몸을 망친다에 의하면 발에 관한 증상이 대부분은 신발 때문에 생긴다라고 한다. 그래서 휘어진 외반적 추상, 적지증, 구부러짐 이런 등등인데 신발이 좀 뾰족하면은 안 좋다는 거죠. 이상하게 모양이 되진 것들은. 그래서 발가락이 저리 편안하게 펴져야 된다는 건데요. 패션에서 딱 붙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신발을 살 때 본인의 발 모양과 신발의 구조가 잘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부드럽게 뒤뚱거리는 날씬함과 똑바른 자연스러운 신발굽, 몸의 중심성 왜곡, 높은 굽을 신발 신었을 때 무릎을 자세를 똑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구부러지고 엉덩이 근육이 긴장하게 된다. 엉덩치가 엉덩이는 앞쪽으로 10에서 15도 가량 쏠리고 척추가 앞으로 나온다. 또한 높은 굽은 발바닥 아치 스프링 역할을 못해서 또 아치를 약화시켜서 결국 아치를 가라앉게 하는 원인이 된다. 충격 흡수와 스프링 역할을 하는 아치의 기능은 높은 굽을 신었을 때 사실상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치가 바닥에 닿지 못하고 걷는 동안에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은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의 척추는 목뼈, 가슴뼈, 허리뼈, 응치뼈, 곡선을 이루면서 구성이 되는데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상체가 뒤쪽으로 과도하게 젖혀진다. 마치 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것 같은 이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허리 쪽의 척추의 곡선이 정상보다도 점점 앞쪽으로 휘어져서 정상적인 척추의 곡선을 변화시키고 근육의 허리를 높여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척추 전만증입니다. 체중 분배의 왜곡. 인간은 신발을 신지 않고 태어났지만은 이제까지 잘 뛰고 잘 걸어왔다. 그런데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심추가 이렇게 많이 달려진다는 거죠. 안무 신으면 되는데 조금 올리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틀려지는군요. 맨발로 걸을 때 중력으로부터 자, 걷기 습관의 방법. 구슬이 서말해도 껴이 안 되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건강도 꾸준히 이렇게 해서 자세를 만들어 보자. 걷기를 수치화해서 만들어 보자. 걷기 코스에 변화를 준다.
맨발로 걷기가 참 그렇게 좋군요. 보이게 걸어라. 자세를 바르게 해서 걷는 습관을 운동으로 남이 걷는 모습을 보라. 그렇게 해서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을 만들어 봅시다.